네, 이번에 그 렉처노트에서 진행하는 동전 마술 입문자용 강좌 시즌 1이죠. 네, 1입니다. 네, 저희는 핀포인트, 국내 최초의 동전 마술 DVD 핀포인트의 저자 윤일수 김경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영광에서는 동전 마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떤 동전을 선택을 해야 되고 또 네. 어떤 동전을 사용을 해야 되고 고르는 것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것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알아볼까요? 가장 구하기 쉬운 우리나라 동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네. 100원짜리랑 500원짜리죠. 뭐 네.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가장 큰 장점은 이제 구하기가 쉽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에서 1,000원으로 껌 하나 사 먹었다. 네. 이거 하나랑 이거 두 개나 주잖아요. 네. 구하기 굉장히 쉽다고 할 수 있고 그만큼 친숙하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마술을 할 때 이런 동전을 예를 들어서 꺼내서 네 제가 동전을 가져왔는데 이 동전이 사라집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마술 보여드릴 건데 죄송한데 100원짜리 하나 빌릴 수 있을까요? 했는데 빌려줬어요. 내 네. 거야. 근데 그게 사라졌어. 이거는 이제 좀 더 큰 신비함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반면에 이제 마냥 좋은 건 아니고 이제 한국 동전의 단점도 아쉽지만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동전이 작기 때문에 네. 손 안에 이렇게 핑거 같은데 이렇게 숨기기가 좀 용이한 반면에 네. 특히나 이 클래식팜을 하게 되면은 일단 동전이 원체 미끄럽고 미끄럽죠, 일단. 일단 두껍지 않기 때문에 네. 그냥 흘러내리는 결과를 네. 낳게 되죠. 그런 것도 이제 미끌미끌 잘 흘러내리기 때문에 반면 이제 뭐 예를 들어 코인롤 같은 동작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나라 동전이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런 코인 플러리시 같은 경우에는 플러리시 이제 부분에서 나중에 배우시게 될 건데요. 5강이죠. 네. 이 한국 동전에 대해서는 뭐 역시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가장 큰 장점은 구하기 쉽고 친숙하다. 그 정도가 이제 뭐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동전은 네, 약간 더 크네요. 어떤 동전이죠? 두 개가 근데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건? 네, 일단은 이거는 신형 하프달러고요. 네. 그 옆에 거는 마술하는 사람들에게 구형 하프달러라고 불리는 구형 하프달러. 하프달러면은 뭐 1달러의 절반. 절반. 50센트짜리 동전이죠. 50센트죠. 가수 이름 아니고 그쵸? 네. 두 개의 동전인데 두 개의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단은 두 개, 구형하고 신형의 차이를 말씀드리면은, 구형이 이 리마일드, 그러니까 옆면이 톱니라인이 살아있는 걸 리마일드라고 그래요. 근데 네. 그게 아무래도 좀 더, 옆면이 더 두껍게 살아있다 보니까, 더 많이 애용하죠, 마술하시는데. 엣지가 있네요. 네, 엣지가 엣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뭐 동전 마술에서 이제 뭐 숨김 동작 같은 거 했을 때 한마디로 이제 굴곡이 앞뒷면도 마찬가지고 테두리가 특히 이제 굴곡이 더 있기 때문에 이 동전 신형에 비해서 이제 숨길 때 좀 더 마찰력이 있으니까 이제 그 손에 잘 붙는다. 손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는다. 네, 장점이 있겠고 뭐 그렇다고 이 동전도 마냥 미끄러지는 것도 아니고 쓸만은 한데 약간 그게 적고 그 이 동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들맨들하게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맨들맨들하고 이제 광택이 나기 때문에 약간 더 뭐 반짝반짝거리는 이 효과는 동전의 더 있을 현상면에서는 더 좀 비주얼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 여기 있는 동전은 어떤 동전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여기 있는 동전은 워킹 하프달러라는 은화입니다. 은화라고 불리는 이유는 은 함유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 있는 게 구형이에요. 네. 74년도고 이건 2001년도네요. 이거는 뭐 아예 은이 없죠. 네, 이건 은 함유량이 니켈. 제로예요. 와, 네. 일단 이게 은하의 내력이 1964년도 같은 케네디 하프달러가 있고요. 네. 그 앞전이 프랭클린. 네. 프랭클린 인물이 그려져 있는 프랭클린 하프달러. 네. 그 이전이 이 워킹 리버티. 네. 마술사들 사이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은화 중에 하나예요. 일단 도안이 많이 심각하게 예, 이쁘고요. 훨씬 간지가 난다는 거죠. 일단. 간지가 나죠. 네. 일단은. 그래서 많이 애용을 하죠. 그럼 이거는 뭐 진짜 은인가요? 은이 몇 프로 정도 들어요? 은이 90% 들어가 있는 은하입니다. 비싸겠네요. 네, 그래도 은의 값어치 이상으로 하죠, 아무래도. 또 하프달러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여기 렉처노트 샵을 비롯한 뭐 여타 마술샵에서 구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통용되는 50센트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구할 수도 있는데 보통 국내 매직샵에서 이제 구하려면 그래도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개당 2,500원에서 뭐 3,500원까지도 저는 본 것 같아요. 네. 환율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이거는 개당 얼마 정도 하죠? 이거는 싸게 구하는 경우에는 한 25,000원 선에서 네. 많게는 상태에 따라, 뭐 상태가 더 좋거나 도안이 네. 많이 살아있는 정도에 따라서 한 3만원 초반까지도. 물론 이제 5개 세트가 아니라 이제 개당 가격. 개당 가격입니다. 네, 아주 네, 돈이 많이 필요한 동전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고 이런 하프달러들의 장점은 이제 동전 마술에도 이제 특수 동전들이 있잖아요. 네. 특수 동전 뭐 이제 분리가 된 동전이라든가 양면 동전이라든가 이런 게 다 이 하프달러를 기준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네. 우리나라 돈으로 된 이제 그 기믹 동전, 특수 동전 같은 경우에는 구하기가 좀 어렵죠. 네. 오히려 구하기 어렵고 어렵죠. 하프달러로 이제 보통 기믹이 이제 호환이 잘 되니까 네. 그러니까 또 기믹 동전을 쓸 때, 특수 동전을 쓸 때 장점이 있겠고 네. 여기 있는 이제 커다란 동전은 뭐죠?
네, 이건 1921년도 네. 모건 달러 은화입니다. 일단은 21년도를 가장 많이 쓰는 이유는 일단 주화별로 다 다르긴 한데 네. 이게 주가 다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주에 따라서 동전의 형태가 조금씩 미세하게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미국 주에 따라서. 네, 미국 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21년도가 가장 보편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마술사들이 가장 많이 쓰는 연도이기도 한데 저도 그 이유는 자세히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 보통 이제 원달러 동전이라고 그러면은 이 21년도 모건 달러가 네. 거의 뭐 대표라고 할 수가 네. 있겠고, 원달러면은 뭐 이건 1200원 정도 하나요? 아니 이게 무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무게감이 있죠. 무게가 상당하잖아요. 네. 여기서 90%가 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가격도 5만원 내외선으로 구해지고 개당이죠. 네, 개당이죠. 미사용급으로 가게 되면 7만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뭐 거의 은 덩어리네요. 네, 은 덩어리예요. 네, 그래서 은화 같은 경우에는 뭐 녹여서 이걸로 이제 깎아서 반지 같은 걸 이제 만드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이런 이 니켈 동전 같은 경우에는 부딪혔을 때 소리가 신경을 긁는 이제 쇳소리가 나는 반면에 은화는 둘 다 은화잖아요. 예, 소리가 좀 다르죠. 청명한 소리가 난다는 장점이 있겠고, 무엇보다 이제 큰 동전의 장점이 이제 비주얼하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큰 게 사라지는 게 더 이제 신기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큰 동전을 쓰고 싶은데 이제 모건 달러가 너무 비싸다. 그럼 이런 이제 아이젠하워 원달러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의 도안이 새겨진 원달러인데, 이것도 이제 실제로 쓰이는 원달러 주화예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나라에서 샵에서 이제 구하려면 싸게는 보통 뭐 가장 싸게는 5, 6천 원부터 10,000원까지도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돈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동전을 그래도 원달러 쓰고 싶다. 이 동전도 추천해드리는 바입니다. 뭐 동전에 대한 소개는 일단 뭐 이게 단가요? 네,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은색 동전만 있는 것은 아니고, 동전 마술에서 다른 현상을 좀 표현하고 싶을 때 이렇게 네, 갈색의 구리로 된 재질의 동전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는 네, 이렇게 동으로 된 엽전도 쓰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술을 맨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장식하는 전복 코인까지. 네, 이렇게 전복 코인까지 여러 종류의 동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 이제 이 동전들을 활용한 본격적인 트릭, 네, 하나부터 10까지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글씨 쓰는 법을 배우려면 뭐부터 배워야 되죠? 연필 잡는 법을 익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동전 마술 하기 전에도 동전을 이제 올바르게 잡는 법부터, 자세부터 배우게 될 건데, 물론 이제 개인 스타일에 따라서 뭐 동전을 이렇게 집을 수도 있고, 습관에 따라서 이렇게 집을 수도 있고, 뭐 마음대로 있을 건데, 이제부터 이제 동전 마술을 적어도 할 때만큼은 딱 3가지의 자세만으로 통일을 하기로 할게요. 네. 3가지를 배우게 될 건데, 3가지의 이제 포지션, 동전을 잡는 올바른 자세예요. 먼저 오픈 팜 포지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픈 팜, 말 그대로 열린 손바닥 포지션이죠. 이것은 이제 다른 게 아니라 동전을 손바닥 위에 놓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동전 여기 있다고. 근데 이것을 이제 들어가는 방법은, 동전을 잡았을 때 그냥 동전을 이제 그 손바닥 위에 올려놓거나 짚거나 이러면은 뭐 어디에든 동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데, 이 상태에서 가볍게 주먹을 쥐는 거예요. 가볍게 주먹을 쥐고, 너무 꽉 쥐는 게 아니라 가볍게 주먹을 쥐고 손을 펴게 되면, 네, 정확히 동전이 여기에 오게 되죠. 손바닥의 정중앙이죠. 이제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 이 중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손 전체에 정중앙에 동전이 오게 되고, 동전에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손을 펴서 정말 아무것도 없다 보여줄 수가 있는 동작이고, 이 동전 마술을 이제 동전이 나타나는 현상을 할 때 그 결과가 이제 오픈팜 포지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동전을 예를 들어서 주먹을 쥔 손에서 신호를 보내면 나타났다. 그럼 이제 오픈팜 포지션으로 자동으로 동전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픈팜 포지션이고, 보통 이제 외국 서적 같은 것을 봤을 때, 이런 게 오픈팜 포지션으로 이제 동전을 보여줘라 라고 이제 나오는데, 내가 다른 팜들은 다 아는데 오픈팜은 대체 뭐지?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열린 손으로 동전 보여줘라, 이런 포지션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핑거팁 포지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손가락 끝으로 말 그대로 동전을 짚는 포지션인데, 동전은 이제 역시 디스플레이 할 때, 보여줄 때, 여기 동전이 있습니다. 세 손가락으로 들어가는데요. 엄지, 검지, 중지예요. 세 손가락으로 동전을 이렇게 잡으면 잘 안 보이겠죠. 반 이상이 가려져 있으니까 지금. 그게 아니라 끄트머리 정도를 잡아서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동전을 테이블에 있다 하면 이렇게 집어서 보여주게 돼요. 여기 동전이 있네요. 지금부터 이 동전으로 마술을 할 건데요. 이런 식으로 동전이 하나가 있네요.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이제 핑거팁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일단 동전이 가장 잘 보인다는 게 장점이고,
가장 잘 명확히 보인다는 게 장점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모든 대부분의 기술이 핑거팁 포지션에서 시작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게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핑거팁 포지션으로 동전을 가장 많이 이제 짚게 됩니다. 잘 보이는 동전, 또 돌리게 되면 이제 동전이 광택을 받아서 반짝거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프렌치 드로우 스펠바운드 포지션이라는 자세가 있는데, 이렇게 동전의 전면을 다 보여주는 자세예요. 뭐 동전에 뭐 연도가 있는데, 아니면 또는 이 남자가 누군지 아시나요? 존 F 케네디입니다. 또는 뒷면에는 뭐 동전 미국 상징하는 독수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때, 이제 이렇게 프렌치 드로우 포지션이나 또는 스펠바운드 포지션, 같은 동의어예요. 보여주게 되는데, 말 그대로 이제 프렌치 드로우, 동전이 사라지는 마술이죠. 이렇게. 물론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다시 물론 나타나는 것도 프렌치 드로우 포지션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거 이제 들어가는 방법은 역시 세 손가락이에요. 엄지, 중지, 검지로 동전을 잡는 건데, 핑거팁 포지션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핑거팁 포지션은 그냥 집으면 되죠. 이 상태에서 중지를 띄고, 중지를 다시 대고, 동전을 세우고, 검지를 대고 하면 만들어져요. 다시요. 핑거팁 포지션에서 중지, 검지, 대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검지손가락으로 당겨주면 동전이 180도 돌아서 앞뒷면을 보여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제 그 세 가지 포지션, 세 가지 자세로 동전을 잡으면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마술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손 안에 이제 동전을 숨기는 방법, 컨실먼트라고 하죠. 이걸 이제 배워보도록 할 텐데, 가장 먼저 이제 그 클래식 팜입니다. 클래식 팜을 하기에 앞서서 핑거팁 레스트 포지션이라는 걸 배워야 되는데, 핑거팁 레스트는 아까 이제 배운 핑거팁 포지션이랑은 달라요. 핑거팁 레스트 포지션, 말 그대로 손가락 끝에서 약간 휴식을 하는 포지션인데, 클래식 팜 같은 경우에는 동전을 손 안에 이렇게 숨기게 되는데, 이것은 근육이 굉장히 경직되고 어려운 동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근육을 써야 되기 때문에 손에 땀이 나죠. 손에 땀이 나다 보면 동전이 미끄러져서 떨어지게 되겠죠. 클래식 팜을 항상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클래식 팜을 안 하고 있을 때는 먼저 핑거팁 레스트 포지션이라고 해서 이 포지션으로 동전을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만 클래식 팜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드러난 방법은 이래요. 여기에서 약지와 중지, 끄트머리에 동전을 올려놓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집어들 때 이렇게 되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물론 이제 이 동전은 안쪽으로 안 보이고 손등만 관객한테 보이는 상태에서 편하게, 긴장을 풀고 편하게 있는 게 중요해요. 이게 이 포지션의 이제 의의인데요. 편하게. 이러면 이제 얘기를 주저리주저리 하는 거예요. 아, 네, 저는 뭐 마술사 누구고요. 지금부터 오늘 마술을 보여드리려고 할 건데, 근데 여기에 할 때, 이렇게 이제 필요할 때만 클래식 팜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핑거팁 레스트 포지션으로 동전을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만 하고 이제 클래식 팜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클래식 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팜 중에서 이제 가장 오래됐고, 이제 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팜인데, 그러면서도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먼저 연습을 그만큼 많이 하시라고 지금 알려드리는 것인데, 클래식 팜의 위치는 사람마다 약간씩은 다를 수 있는데, 보통 손바닥을 폈을 때 엄지를 이렇게 꼬으려면 엄지에 있는 그 살이 이렇게 접히잖아요. 엄지 뿌리라고 하죠. 이 살이 접히는 부위에 동전을 끼워 넣는 거거든요. 이렇게 끼워 넣어서 동전을 손을 거꾸로 해도 동전이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마치 빈손처럼. 이게 이제 클래식 팜이고, 연습이 되면 이제 가장 신기하게 동전을 숨길 수가 있는 팜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을 들어가려면 먼저 동전을 여기 이제 이렇게 끼우는 거는 아니겠죠. 먼저 뭐부터 한다고 그랬죠? 핑거팁 레스트 포지션에서. 핑거팁 레스트 포지션으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이 두 손가락으로 동전을 클래식 팜 위치에 눌러서 누르는 거죠. 누름과 동시에 엄지에 있는 살은 이렇게 동전을 찝을 수 있도록 살로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잘 안 잡힌다 싶으면 주먹을 꽉 줘도 돼요. 이 두 손가락으로 동전을 꽉 눌러서 꽉. 핑거팁 레스트 포지션으로 하고 있다가 네, 저는 마술사 누구고요. 뭐 지금부터 한번 동전 마술 시작해 볼까요? 하고 나서 안정적으로 클래식 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핑거팜이라는 이제 그 컨실먼트도 있는데, 핑거팜은 말 그대로 손가락 영역에 동전을 숨기는 기술이에요. 손가락, 이게 핑거팜의 영역인데, 뭐 여기 어디든 이제 핑거팜이 될 수 있고, 여기는 이제 뭐 하이 핑거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잘 쓰진 않고 보통은 여기에다 숨기는 로우 핑거팜으로 씁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마디에 동전을 넣은 상태에서 방법은 이와 같아요. 먼저 동전을 마디에 놓고 손가락을 구부리면 마디에 걸려서 동전이
돌려도 떨어지지 않겠죠. 이게 시작이고요. 다만 이제 여기 사이사이로 동전이 비치잖아요. 손가락 사이를 반드시 닫아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손 모양이 어색하잖아요. 자연스럽게 긴장을 풀고 대칭이 되도록 다시요. 핑거팜 위치에 동전을 놓고 약지와 중지 첫 번째 마디 위에 놓고 구부리고 걸게 해서 안 떨어지고 손가락 사이를 닫아주고 긴장을 풀고. 긴장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이제 그 핑거팜을 한 상태에서 마치 이제 그 세 손가락 끝에 뭐 이제 담뱃재나 먼지가 묻어 있다는 것을 이제 상상하면서 털어내는 동작, 이렇게 좀 문질러서 없애버리는 동작. 이걸 한번 하고 나면 두 손이 같은 동작을 한 뒤이기 때문에 두 손 모양도 이제 대칭이 되고 긴장이 풀리게 돼요. 그래서 아까 배운 이제 핑거팁 레스트 포지션과 거의 비슷한 자세가 되죠. 아주 편한 자세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팜을 추가하자면 이제 썸팜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썸 말 그대로 이제 엄지를 이용해서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엄지살 사이에 동전이 이렇게 끼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찝는다고 해서 썸 클립이라고도 하는데 썸팜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전을 먼저 핑거팁 포지션으로 이제 먼저 시작을 하게 돼요. 역시 이 상태에서 중지를 띄고 다시 대고 검지를 띄고 다시 대고 하면 동전이 좀 안쪽으로 왔죠? 좀 안쪽으로 왔어요. 아까 여기에서 안쪽으로 좀 왔어요. 이 상태에서 뭐 들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 동전을 이제 그 손가락으로 잡고 약간 당겨주는 거예요. 당겨서 찝는 거죠. 다시요. 핑거팁 포지션으로 동전을 들고 중지 앞으로 검지 앞으로 약간 안쪽으로 왔죠. 여기서 당겨서 끼우는 거예요. 빨리 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다른 방법은 이제 이게 더 쉬울 수도 있는데 동전을 잡고 집어들고 이렇게 한 손가락만으로 검지손가락만으로 이렇게 이제 밸런스를 유지한 상태에서 보이지 않게 내 쪽으로 동전을 한 다음에 주먹을 쥐는 거예요. 찝고 펴는 거죠. 단순히 주먹을 쥐고 이렇게. 썸팜의 장점은 클래식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이 막 구부러질 경우에 닭발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닭발이라고 하는데 클래식팜은 썸팜의 경우에는 반면에 손을 이렇게 딱 펴서 손등을 가장 편 상태로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는 거고, 이를 이용한 이제 마술은 이제 지금부터 천천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본격적으로 프로덕션과 베니시, 즉 이제 동전을 만들어내는 방법과 이제 그 사라지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앞서 배운 이제 그 세 가지의 콘실먼트, 클래식팜, 핑거팜, 썸팜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갈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클래식팜을 배웠잖아요. 먼저 클래식팜 프로덕션. 동전을 어떻게 이제 만들어낼 것이냐. 팜은 배웠는데 이 숨긴 동전을 어떻게 이제 신기하게 만들어낼까 배워볼게요. 먼저 클래식팜은 배웠죠. 이 상태에서 동전을 핑거팁 레스트 포지션으로 떨어뜨려요. 여기였죠. 자, 핑거팁 레스트 포지션으로 동전을 갖고 있다가 원할 때 클래식팜이 들어간 상태에서 여기요 하고 핑거팁 레스트 포지션에서 동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빨리 하게 되면 여기 동전이 있네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동전이네요. 이거를 들어가는 방법은 자, 핑거팁 레스트 포지션인 상태에서 자, 가리키고 검지손가락으로 먼저 이 지점을 가리켜요. 아, 여기서 동전을 만들어내야겠다 싶으면 가리키고 핑거팁 레스트 포지션으로 이제 왔죠. 여기에서 손가락을 뻗어서 중지와 약지를 뻗어서 엄지를 대고 미는 거예요. 밀어서 검지를 이용해서 세 손가락으로 잡으면 동전이 어떻게 나타나게 돼요? 앞서 배운 핑거팁 포지션에서 나타나게 되죠. 다시요. 클래식팜 상태에서 이렇게 빠르게 하게 되면 동전이네요. 이게 이제 푸시아웃이라고 하는데 이제 푸시아웃 프로덕션이라고 하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허공에서 동전을 만들어낼 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관객한테 이거 뭐예요? 이렇게 이제 마술을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소매에서 동전이 나온다거나 입에서 귀에서 뭐 눈에서 뭐 여러 군데에서 이제 동전을 원하는 데서 그냥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덕션이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프로덕션이라고 할 수 있겠고 역시 핑거팜으로도 할 수 있는데
핑거팜 프로덕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핑거팜 상태에서 동전을 놓고 핑거팜 배웠죠? 방법은 약간 다른데요. 핑거팜 상태에서 먼저 손을 틀어요. 그 다음 엄지를 동전의 중앙 정도에 이렇게 대고 동전이 고정이 되죠? 나머지 네 손가락은 피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위로 나머지 네 손가락을 들어주면 엄지에 이제 균형이 잡히게 되겠죠? 그 상태에서 검지랑 중지를 당겨서 잡고 밀어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디에? 역시 핑거팁 포지션으로 동전이 나오게 되죠. 좀 더 클래식팜 프로덕션에 비해서 뿅 하고 나온다는 느낌이 있어요. 리얼 스피드로 하게 되면 실제 속도로 하게 되면 이렇게 동전이 뿅 하고 나타나는 이제 만들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뿅 하고 다시 한번 핑거팜 포지션에서 엄지를 대고 펴고 떼고 잡고 밀어서 동전이 돼요. 이게 이제 핑거팜 프로덕션입니다. 동전을 뿅 하고 나타날 때 사용을 많이 하게 되고, 그 썸팜 프로덕션이 있기는 한데, 썸팜 배웠잖아요. 여기에서 이 중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동전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썸팜 프로덕션도 있긴 한데, 이 방법은 잘 쓰진 않아요. 그렇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그 썸팜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방법이 뭐 좀 더 적합한 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썸팜 프로덕션은 배우지 않고, 썸팜 프로덕션은 이제 있다는 것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동전을 없애는 방법, 베니쉬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이렇게 만들어낸 동전을 또는 뭐 빌린 동전을 또는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꺼낸 동전을 어떻게 이제 신기하게 사라지게 할까? 역시 세 가지 컨실먼트를 이용해서 배워볼 건데, 먼저 클래식팜 베니쉬입니다. 클래식팜을 이용한 베니쉬인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동전을 당연히 클래식팜에 위치를 시키는 거죠. 테이블에 있는 동전 또는 이제 동전을 만들어내서 관객한테 되돌려받은 동전을, 자, 동전을 클래식팜 프로덕션으로 만들어냈어요. 동전이네요. 한번 검사해보세요. 뭐 이상 있나요? 뭐 장치 없죠. 이 상태에서 네, 동전 다시 주세요. 그럼 동전을 받았으면 역시 집어들고 핑거팁 포지션에서 시작을 합니다. 핑거팁 포지션에서 이제 여기에서 핑거팁 레스트 포지션으로 가야죠. 클래식팜으로 가려면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먼저 핑거팁 레스트 포지션으로 가려면 이 두 손가락이니까 약지와 중지를 펴고 동전을 약지와 중지 위에 올려놓고 그 상태에서 이게 핑거팁 레스트 포지션이고 클래식팜으로 가서 올려놔야겠죠. 여기에서 이제 동전을 클래식팜을 하면서 던지는 척을 하는 것인데, 근데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연습해야 될 것은 가짜로 던지는 걸 먼저 연습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 있는 동전을 이 손으로 던지는 동작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요. 클래식팜 위치에 있는 동전을 실제로 던지는 동작. 자, 테이블에 놓여있는 동전을 핑거팁 포지션으로 들고 그것을 핑거팁 레스트 포지션을 거쳐서 클래식팜 포지션까지 와서 실제로 이것을 어디에? 오픈팜 포지션 배웠죠. 오픈팜 포지션에 던져서 쥐는. 이렇게 실제로 던지는 동작도 은근히 처음 해보면 어색하거든요. 이것 먼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고 충분히 자연스럽게 동전을 던질 수 있게 되었다 싶으면 이제 가짜로 던지는 거죠. 클래식팜 베니쉬입니다. 동전이 점점 작아지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천천히 해볼게요. 클래식팜 위치에 왔고 아까 진짜로 던질 때처럼 5대 클래식팜을 유지시키면서 가짜로 주는 척하고, 받는 손은 뭔가 안에 들어왔잖아요. 물체가. 주먹을 이렇게 주면 안 돼요. 이거는 빈손이잖아요. 이렇게 뭔가 들어있는 것처럼 공간을 남겨서 주먹은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동전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동전의 무게만큼 손이 약간 내려가야겠죠. 왜냐? 실제로 던질 때도 약간 내려가니까요. 동전은 무거우니까. 그래서 결합 동작으로 하게 되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핑거팜 베니쉬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핑거팜 같은 경우에는 동전을 역시 핑거팁 포지션으로 시작을 해서 나머지 손가락을 띄고 이 두 손가락, 엄지와 검지 손가락을 이용해서 핑거팜 위치에 놓습니다. 이 동작이죠. 이 상태에서 핑거팜을 유지한 상태에서 역시 던지는 척을 하는 건데, 역시 이 동전을 오픈팜 포지션에 먼저 실제로 던지는 연습부터 해야겠죠. 실제로 던진 연습이 충분히 됐다고 하면, 자, 이제 핑거팜 베니쉬입니다. 가짜로 던져서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다시요. 이 동전을 사라지게 하는 건데 천천히 해볼게요. 집어들고 핑거팜에 오는 것까지는 동일하고 핑거팜이 들어가면서 역시 받는 손은 주먹을 쥐고 살짝 내리고 손은 치우고 시선은 여기 사라지는 거죠. 이건 이제 두 손이 이렇게 만나면서 사라지게 해도 되고
송곳말사 같이 이렇게 두 손이 만나지 않고 닿지 않고 여기에서 던지는 척을 하면서 사라지게 해도 되고, 또는 저처럼 두 손이 만나면서 사라지게 해도 되고, 이것은 이제 스타일대로 선택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썸팜 매니시인데요. 썸팜 매니시를 배우기에 앞서서 프렌치 드롭이라는 걸 한번 배워볼게요. 프렌치 드롭은 가장 유명한 마술이고, 카드에 있어서 키카드처럼 동전 마술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워낙 유명한 마술이라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자, 핑거팜 매니시가 동전을 줬는데 사라졌다라는 마술이라면, 프렌치 드롭은 동전을 가져갔는데 사라진다는 느낌이에요. 당연히 앞서 배운 포지션에서 배운 프렌치 드롭 스펠바운드 포지션에서 시작을 하겠죠. 프렌치 드롭 포지션으로 동전을 잡고, 이 동전을 먼저 당연히 실제로 가져가는 연습부터 해야죠. 실제로 동전을 가져가고, 실제로 가져가는 동작을 거듭하다가 이제 프렌치 드롭입니다. 동전을 가져가는 척 하면서, 관객은 앞이 안 보이겠죠? 가져가는 척 하면서 동전을 정확히 핑거팜 포지션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프렌치 드롭입니다. 쥐는 척을 하고, 숨긴 손은 치우고, 시선은 동전을 가져간 척 하는 손에 머물고, 사라지고. 이게 이제 프렌치 드롭입니다. 다시 나타나게 할 때는 프렌치 드롭 포지션에서 치우게 되면 다시 나타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썸팜 매니시입니다. 썸팜 매니시는 이제 썸팜을 들어가는 방법을 그대로 이제 받는 손과 연결시키면 되는데, 썸팜 들어가는 방법 기억나시죠? 먼저 핑거팁 포지션에서 아래로 내리고, 중지를 약간 앞으로 나오게 해서 엄지를 치우고, 이 상태에서 썸팜은 구부러지면서 찝고, 자세한 건 이제 썸팜 분을 참고하시고, 이 동작을 받는 손과 연결시키면 그게 썸팜 매니시예요. 동전이 있죠? 역시 받는 손은 주먹을 이렇게 주면서 내려가는, 아까랑 똑같은 원리죠. 한번 쳐줘도 되고, 불어주면 점점 작아지다가 사라지게 되고, 클래식팜 매니시보다 손을 또 좀 더 이제 쫙 펴서 보일 수 있다는 점이 있죠. 연결 동작을 하게 되면 썸팜 매니시입니다. 동전이 있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동전을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할 수가 있겠고, 여기까지가 이제 그 코인을 프로덕션과 베니시에 이제 사라지게 하고, 만들어내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고, 이제 그 4강부터는 프로덕션과 베니시를 좀 더 확장시켜서 좀 더 신기하게 마술을 마무리할 수 있는, 루틴을 마무리할 수 있는 레파토리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프로덕션과 이제 베니시의 이제 응용편 한번 간단하게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이제 로드라는 게 있어요. 동전을 원하는 곳에 이제 놓는 동작인데, 로드,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스타크래프트를 할 때 저그 이제 유닛을 오버로드에 이제 그 실어가지고 어디다가 놓는다, 원하는 데다가 이 로드라고 하잖아요. 자, 이제 로드 중에서 이제 그 롬메스큐 로드라는 게 있어요. 롬메스큐는 이제 불어로 프랑스 말로 뭐 가면을 쓴 남자, 롬이라는 게 옴무, 뭐 이런 뜻이에요. 가면을 쓴 남자의 로드, 뭐 다이버논 마술사도 이제 교류한 마술사라고 까지만 이제 저도 알고 있는데, 유명한 기술인데요. 자, 먼저 현상은 이렇습니다. 클래식팜을 한 동전을 나타나게 하는 것인데, 나타나게 한다기보다 이제 원하는 손 안에 놓는 건데, 자, 주먹을 쥐고 문지르고 신호를 보내면 동전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이제 아름다운 동작이죠. 자, 먼저 클래식팜을 한 상태에서, 자, 한번 이렇게 마술적인 이제 제스처를 취한 상태에서, 자, 손을 펴요. 그리고 손의 중앙을 가리킵니다. 주먹을 쥐고, 주먹을 쥘 때는 그냥 이렇게 멋없게 쥐지 않고 새끼부터 쥐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먹을 이제 손등을 문지를 거예요. 이 상태에서 손등을 문지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틀고 문질러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손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보시다시피 제가 주먹을 꽉 안 줬어요. 살짝 느슨하게 줬어요. 그래서 여기에 구멍이 생겼어요. 썸홀이라 그래요. 구멍이 생겼어요. 손이 오면서 이 구멍으로 동전을 꼬린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대로 동선을 유지하면서 손등을 문질러주고, 또는 이렇게 돌려주면서 문질러주고 신호를 보내고, 뭔가 이제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펼 때는 항상 엄지부터. 빨리 하게 되면, 자, 여기에 동전이 나오네요. 손을 펴서 보여줄 때는 이제 오픈팜 포지션으로 나오게 되겠죠. 결국 이제 이 로드라는 거는, 롬메스큐 로드라는 거는 클래식팜에 있는 동전을
이쪽 손에 있는 오픈판 포지션으로 옮기는 동작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로드고, 말씀드렸듯이, 자, 손을 주먹을 줄 때는 새끼부터 쥐는 게 보기 좋고, 펼 때는 반대로 엄지부터 펴는 게 보기 좋다는 거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다음에 이제 버논 로드입니다. 방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다이버논 마술사의 이제 로드 방식인데, 이거는 썸팜을 사용해요. 썸팜 프로덕션을 아까 잘 안 쓴다고 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버논 로드가 있기 때문인데, 썸팜으로 이제 동전을 숨겼어요. 썸팜 메이시를 했어요. 어떻게 동전을 다시 만들어낼까요? 자, 주먹을 쥐고, 이번엔 손등을 돌릴 필요가 없어요.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어요. 왜? 썸팜을 한 동전은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약간만 틈새만 벌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손을 틀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나타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속 동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자, 썸팜을 한 상태에서 역시 똑같이 주먹을 쥐고 동전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동작을 할 수 있는 거죠. 로맨스 키워드랑 비슷한데 썸팜을 이용한다는 거, 손등을 돌릴 필요가 없다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트랜스퍼 로드라는 것인데, 트랜스퍼는 옮긴다는 거죠. 옮기면서 로드를 하는 것인데, 자,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떤 팜을 이용해도 좋은데 핑거팜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뭐가 있는데 보이세요? 먼지예요. 먼지인데 먼지를 불어주게 되면 날아가는 게 아니라 동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동작인데, 자, 핑거팜에 있는 동전을 다른 쪽 핑거팜으로 옮기면서 동시에 양손이 비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로드예요. 자, 핑거팜 상태죠. 뭔가를 잡았어요. 이거를 이제 먼지를 이제 잡는다는 신용을 하고, 이거를 이 손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동작인데, 이거를 가져가면서 핑거팜 되어 있는 동전은 이쪽 핑거팜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가져가면서 떨어뜨리고 이거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왼손 핑거팜으로 가게 되겠죠. 다시요. 핑거팜 상태에서 잡고 오면서 만나고 이 먼지를 잡아서 가고, 당연히 이쪽 손은 돌아오면서 여기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쥐고 뭐 신호를 보내거나 하면 동전이 역시 나타내야 된다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핑거팜 메이시를 만약에 했을 때 사라졌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핸드워시를 쓸 수도 있어요. 핸드워시 또는 클린업이라고 하는데, 이 동전을 없앤 상태에서 없앴죠. 그리고 트랜스퍼 로드를 이용해서 이쪽 핑거팜으로 옮기는 거죠. 그리고 손을 틀어주게 되면서 이쪽 손이 같이 돌아주게 되면 마치 양손 다 빈 것처럼, 보세요. 동전을 핑거팜 메이시로 없애고 자, 사라졌고요. 뭐 동전 어디 갔을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양손 다 비어 있다는 걸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트랜스퍼 로드였습니다. 자, 이제 스틸 동전을 이제 원하는 곳으로 이제 가져가게. 아까 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핀 파함되어 있는 동전을, 컨시먼트로 숨긴 동전을 원하는 위치로 옮기는 동작이었다면, 이번에 스틸은 반대로 손 안에 있는 동전을 원하는 팜으로 가져가는 동작이에요. 스틸 빼돌리는 동작인데, 먼저 이제 알아야 될 게 힐 클립이라는 포지션인데, 먼저 동전을 오픈판 포지션에 놓습니다. 그 주먹을 편하게 쥐면 이게 오픈판 포지션이죠. 이 상태에서 손등을 돌려요. 그리고 왼손의 핑거팁 레스트 포지션으로 동전을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몸 안쪽으로 뻗어서 다시 주먹을 쥐게 되면, 약간 동전이 나왔죠? 여기서 쥐어짜듯이 이렇게 해주게 되면 동전이 이렇게 가져가기 좋은, 빼돌리기 좋은 이제 포지션으로 가게 되죠. 빼돌린다고 하니까 이제 말이 좀 저렴한데, 스틸하기 좋은 이제 포지션으로 동전이 위치가 되는 거예요. 동전이 나를 스틸해주세요 하고 삐져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힐 클립이에요. 이게 빠른 속도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전을 이렇게. 하지만 아무리 빨리 해도 움찔하는 동작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손으로 주의를 끌어야 됩니다. 보통 이런 동작을 해요. 자, 동전이 있죠. 자, 그리고 잘 보세요. 하는 사이에 이미, 잘 보세요, 완료가 되어 있는 거죠. 자, 두 눈 크게 뜨고 잘 보세요. 라던가, 동전이 분명히 이 손 안에 있죠. 여기 계신 분이 이렇게 이미 완료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제 이 동전을 스틸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고온이라는 마술인데, 이제 고온이라는 거는 이제 뭐 도구도 있지만 그보다 이제 훨씬 전에 나온 이제 빌 사이먼이라는 마술사의 고온이라는 베니시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동전을 힐 클립 포지션으로 놓고 먼저 보여드릴게요. 송금 마술사님, 여기 이제 동전이 있는데, 자, 잘 보시고 제 손목을 이렇게 꽉 잡아주실래요? 도망가지 않게.
하지만 이미 핑거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방법은 힐 클립으로 이제 동전을 빼돌리기 좋은 위치에 위치시키고 동시에 물론 이 손은 이렇게 돼야겠죠. 여기에서 손이 밑으로 가면서 제 손목을 잡아주세요 하면서 힐 클립 되어 있는 동전을 핑거팜 위치에다가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대로 제 손목을 돌리면서 잡아주십시오 하면서 잡는 거예요. 그럼 이미 핑거팜으로 동전을 스틸한 상태가 되고 이 동전은 사라지게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그 연결해서 할 만한 것이 바로 인비지블 완드라는 건데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마술 막대기 지팡이. 인비지블 완드라는 건 어떤 거냐면 동전을 예를 들어서 핑거팜으로 줬을 때 자, 제 주머니에서 보이지 않는 마술 지팡이를 꺼낼게요. 보이세요? 쳐주면 사라집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팜으로 동전을 숨긴 게 아니라 아예 동전은 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게 되니까 동전을 완전히 없앤 마무리가 되겠죠. 이걸 연결 동작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동전이 있는데 자꾸 동전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니까 좀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송문마스터님께서 제 손목을 한번 이렇게 꽉 잡아주실래요? 그렇죠. 그리고 제 주머니에서 뭘 꺼내냐면 이게 마술 지팡이인데 안 보여요. 보이세요? 아니요.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쳐주게 되면 동전은 사라지고 이 비싼 지팡이는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떨어뜨리지 마시고. 이렇게 마술을 좀 재밌게 깔끔하게 끝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인비지블 완드까지였고요. 카디니 스틸과 이제 컴플리트 베니쉬를 한번 마지막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디니 스틸 같은 경우는 이제 카디니 마술사, 역시 전설적인 카디니 마술사의 스틸 방법인데, 먼저 힐 클립 포지션에서, 여기였죠. 이번엔 썸팜으로 동전을 가져가요. 역시 똑같이, 자, 이런 동작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른 점은 이미 동전은 없지만 썸팜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즉, 이 엄지가 이미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오면서 썸팜의 동전을 끼워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끼워 넣고 손을 치우게 되면 손이 그저 한번 지나간 것 뿐인데 동전은 썸팜으로 가 있죠. 이게 바로 카디니 스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어서 할 만한 게 이제 컴플리트 베니쉬인데 카디니 스틸이 된 동전을 자, 이 손에 있는 동전을 어떻게 할 거냐면 완전히 사라지게 합니다. 이게 이제 카디니 스틸에 이은 컴플리트 베니쉬인데 보시다시피 동전이 여기로 들어갔죠. 하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이 안에 동전뿐 아니라 이런 안경 닦기나 또는 이제 헝겊 같은 것을 넣어놔서 이게 너무 붙으면 안 들어가니까 약간 넣고 충분히 벌려놔서 동전이 잘 들어갈 수 있게끔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옷을 입어야겠죠. 이런 옷이나 이런 자켓을. 그 상태에서 카디니 스틸을 하고 자 카디니 스틸을 하고 이렇게 마술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동작인 거예요. 손 동작을 크게 해서 스틸을 하고 하나, 둘 에서 떨어뜨리는 거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 되는 거죠. 이러면 동전이 완전하게 사라지면서 일말의 의심도 없이 원코인 루틴이 끝나게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강좌에서 배울 것은 바로 코인 체인지입니다. 동전이 이제 바뀌는 현상, 동전 변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새로 배울 기술은 없어요. 지금까지 배운 기술을 토대로 전혀 다른 현상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클래식 팜 체인지를 배워볼게요. 체인지를 할 때는 먼저 하프달러를 할 거다. 그러면 이거와 이제 비슷한 사이즈의 또는 다른 종류의 동전이 필요하겠죠. 이건 이제 엽전이고, 아니면 뭐 이런 잉글리시 펜이라던가 다른 색깔의 동전이라던가 다른 모양의 동전이 필요하고, 이 동전을 바꿀 동전을 먼저 왼손 핑거팜에 숨깁니다. 핑거팜은 왼손으로 하기도 쉬우니까 클래식팜은 어렵지만 핑거팜은 쉬워요.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이제 바꿀 동전을 먼저 보여주고, 빌린 동전이든 꺼낸 동전이든 아니면 뭐 프로덕션으로 만들어낸 동전이든 이 동전을 클래식팜 체인지는 말 그대로 클래식팜 베니쉬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클래식팜 베니쉬 배웠죠. 이 동전을 넣고 대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바뀌는 거죠. 이 차이인 거예요. 전혀 다른 현상이죠. 자, 동전을 쥐어주면 바뀌는, 이게 이제 클래식 팜 체인지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럼 핑거 팜 체인지는 뭘까요? 네, 안 봐도 예상이 되죠. 우리가 배웠으니까요. 핑거 팜에 숨기고 이 동전을 이번엔 핑거 팜 베니쉬로 사라진 게 아니라 바뀌었다 라고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빠른 스피드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되는 거고, G였는데 동전이 바뀌었다. 썸팜 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 상태에서 동전이 있으면 썸팜 베니쉬를 하면 되죠. 받는 손이 단지 다른 동전이 나온다는 게 차이고,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것도 배웠죠. 썸팜 체인지를 할 때, 썸팜 베니쉬를 할 때 이렇게 완벽하게 동전이 바뀌고 두 손은 완벽하게 클린하고 확인도 시켜줄 수 있고, 이것까지 이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펠바운드 체인지라는 게 있는데요. 동전 두 개가 있을 때 스펠바운드 체인지는 이제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스펠바운드는 이제 뭐 주문에 걸린 이란 뜻이죠. 동전이 주문에 걸린 듯 자꾸자꾸만 모습을 바꾼다, 뭐 이런 종류의 이제 이런 느낌의 체인지인데, 두 가지 방법 중에 먼저 첫 번째 방법 소개할게요. 먼저 바꿀 동전을 이번에는 차이나 동전을 오른손 핑거팜으로 숨긴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동전을 어떻게 잡을까요? 네, 앞서 배운 스펠바운드 포지션으로 잡죠. 프렌치 드롭, 스펠바운드 포지션 둘 다 동일하다고 했어요. 왼손으로 잡고 한 바퀴 돌려줘도 되고, 이 손이 먼저 오게 돼요. 오면서 엄지를 사이에 넣고 썸팜으로 동전을 잡아요. 그대로. 그리고 핑거팜 되어 있는 엽전은 이 프렌치 드랍 포지션으로 다시 잡으면서 썸팜으로 손을 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을 문지르듯이 치워주게 되면 동전이 어느새 바뀌어 있는 것이고, 마무리는 썸팜에 있는 동전을 핑거팁 레스트로 떨어뜨리는 건데, 썸팜에 있는 동전을 핑거팁 레스트로 떨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하게 되면 문질렀는데 바뀌게 되었습니다가 되는 거고, 여기서 더 멋진 건 뭐냐면 다시 핑거팁 레스트에 있는 동전을 가져가서 다시 썸팜으로 찝고 이 손은 다시 잡고 문지르면 바뀐 동전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무한으로 동전을 바꿀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스펠바운드 체인지는 뭐냐면, 핑거팜으로 숨긴 상태에서 동전을 역시 프렌치 드랍 스펠바운드 포지션으로 잡고, 이쪽 손이 아까는 이렇게 갔지만 이번엔 밖으로 와서 엄지로 동전을 살짝 건드리게 돼요. 그러면 동전이 핑거팜 위치에 떨어지는데, 이게 뭐였죠? 프렌치 드롭이죠. 그리고 이거를 엄지로 동전을 대서 지탱을 시킨 다음에 잡고 문지르듯이 역시 치워주게 되면 동전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핑거팁 포지션으로. 이렇게 되면, 빨리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는 동작인데, 그럼 이제 어떤 연속기 시퀀스를 할 수 있게 되냐면, 동전이 있죠. 이 동전은 신기한 동전이라서 문지르면 바뀌어요. 더 신기한 건 뭐냐면, 다시 바꿨을 때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손엔 없죠. 정면에서 보게 되면 바뀌고 돌리고, 더 신기한 건 다시 한번 바뀐다는 것이고, 이 손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없습니다. 까지 스펠바운드 체인지, 동전이 연속으로 바뀌는 동작까지 지금 배우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코인 체인지, 동전 변신 마술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강좌는 이제 코인 플러시. 네. 지금 이제 코인으로 이제 또 이제 플러시가 있어요. 뭐 카드처럼 막 이렇게 뭐 컷하고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네, 코인 플러시 같은 경우에는 동전을 좀 더 이제 그 화려하게 막 보여주는 동작 같은 게 있고, 네. 그 여기에서 이제 그 마지막에는 좀, 좀 신기한 거 하나 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코인 플러시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건 코인 플립이에요. 이거 이제 뭐 보보 코인 매직에도 나온 건데, 코인 플립은 다른 게 아니라 동전 던졌다 받는 거죠. 던졌다 받는 것도 막 하면 안 돼요. 방법이 있어요. 동전을 먼저 이렇게 집어들었을 때 역시 이제 시작은 핑거팁 포지션이죠. 핑거팁 포지션에서 시작을 한 상태에서 검지를 대고 이렇게 균형을 잡죠. 엄지로 그리고 동전을 튕겨주는 건데요. 이렇게요. 받을 때는 역시 자동으로 오픈판 포지션으로 오게 되겠죠. 오픈판 포지션으로 왔으면
다시 동전을 오픈만 포지션으로 잡은 동전을 손등 아래로 하고 핑거팁 레스트 포지션으로 왔다가 핑거팁 포지션 보여줄 수가 있겠죠. 이런 이제 플로리시는 이제 동전을 하나 뭐 빌렸을 때 예를 들어 뭐 베니쉬를 하기 전이다 또는 동전을 만들어낸 이후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동전을 여기에 핑거팜 프로덕션으로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에는 동전 하나가 있는데 이 동전으로 뭘 할 거냐면 네, 사라지는 마술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그 동전을 만들어낸 이후나 또는 사라지기 전 그때 이제 이건 진짜 동전이다 라는 걸 이제 보여줄 때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기서 네. 플립에서 보니까 동전을 이렇게 네. 위로 던지니까 네. 클로즈업 상에서 관객이 봤을 때 네. 안 보다가도 약간 좀 집중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주의를 끌 수 있는 주의를 끌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걸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동안 말 안 하시다 지금 하시네요. 네, 이런 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니죠. 이제 그 코인 플립에 이은 이제 코인 롤인데, 네, 그 말문이 트이신 홍건 마스터께서 코인 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코인 롤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두 번째 손가락의 위치에 있는 아까 앞서 배웠던 코인 플립 그 위치에 있던 동전을 그대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정 가운데를 잡으신 거예요, 지금 현재. 균형이 중요하겠네요.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상태에서 손을 끌어서 두 번째 마디 위, 그러니까 앞에서 가는 게 아니라 잡은 상태에서 두 번째 마디의 위로 동전을 이 마디가 아니라 이 마디라는 네, 거죠. 마디 위로 올려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수월한데 이 상태에서 이제 영향을 끼치는 세 번째, 네 번째 마디가 동전 위로 올라가서 동전을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눌러주고 그다음 마지막 마디에서는 힘을 빼거나 손을 급격히 살짝 내려서 반동을 주는 거고. 반동을 주는 거죠. 하나, 둘, 이렇게요. 해서 이제 이 동전은 안으로 빠지고 이걸 엄지로 받아내는 거죠. 다시 받아내야겠죠? 엄지로 받고 나서는 이제 약간 균형이 안 잡히니까 새끼로 살짝 밀어주는 밀어가지고 이제 가운데로 오게 하고 가운데로 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제 다시 또 롤을 다시 또 롤을 할 수 있는 거죠. 롤하고 네. 계속 롤을 하는 인생이네요. 네. 그리고 여기까지 코인 롤이었고 양손으로 뭐 하는 것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양손으로 하는 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 개, 하나, 또 이쪽 손으로도 뭐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두 개를 굴릴 동시에.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좀 연습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네,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니까 뭐 있어 보이네요. 네, 약간은 아무래도 좀 화려한 부분이 들어가니까 연출 중에 쓰면 아무래도 좀 더 괜찮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아까 똑같이 예를 들어서 자 여기를 보시면 동전 하나가 나왔습니다. 로드로 이제 만들어내고 한번 뭐 롤을 한번 해주고 자 이 동전으로 어떤 걸 할 거냐면 뭐 하프달러 50센트짜리 동전인데요. 지금부터 할 마술은 동전이 네 사라지는 마술입니다. 그럼 연결을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동전이 있을 때 여기에 만들어냈어요. 코인 플립을 하고 이 동전을 던졌다 받다가 사라졌는데 사라진 상태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마무리를 할 수도 있겠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뭐 코인 플러리시였고요. 자, 보너스입니다. 동전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네, 그렇죠. 다시 한번 떨어뜨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져요. 네, 이게 중력의 법칙이죠. 근데 마술사 신호를 보내면 동전이 다시 중력을 거슬러서 위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자, 머슬 패스를 이용한 이제 코인 댓 펄스 업이라는 마술인데, 뭐 이것도 하나의 이제 뭐 마술이에요. 마술 현상인데, 이것은 이제 마치 코인 앞에 배운 플러리스처럼 마술 사이사이에 좀 양념용으로 이제 넣을 수 있는 거라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코인 펄스 업을 이제 익히기 전에는 먼저 이제 머슬 패스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머슬 패스의 방법에 대해서 좀 약간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머슬 패스. 쉽게 얘기해서 손 안에 있는 첫 번째 계속 동전을 팜을 하거나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첫 번째 이 손의 역량으로 동전이 엄지뿌리의 근육으로 자리가 잡힌 부분에서 눌러져서
그 압력으로 인해서 동전이 튀어 오르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일단은 우리가 클래식팜 같은 경우에는 뭐 오른손만으로 배웠잖아요. 네. 근데 그 클래식팜의 위치랑 머스패스의 위치랑 어떻게 보면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같은데 사람마다 또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잘 찝어지는 곳이 클래식팜이고 잘 튕겨지는 곳이 머슬패스의 위치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두 위치가 동일해요. 근데 저는 이제 오른손으로는 머슬패스를 연습을 잘 안 했고, 오른손으로는 클래식팜을 연습하고, 왼손으로는 클래식팜이 잘 안 되지만 대신 머슬패스만 연습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네, 압력으로 인해서 튀어오른다는 점까지 설명을 해주셨고, 그 나머지 방법은 어떻게 되죠? 처음에 연습을 시작하게 되면은 일단은 자리 위치를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으니까 네. 그대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이 정 가운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 완벽히 정 가운데인데, 보통 클래식팜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로 좀 내려가게 돼요. 그렇죠.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손에서 이 부분, 나머지 부분은 가만히 있고 이 손을 움직였을 때 동전이 영향을 받는 위치. 뒤집어지는 위치죠. 네, 뒤집어지는 위치죠. 근데 그게 자리가 계속 유지되게 되면은 이렇게 동전이 튀어오르는 위치. 튀어오르기 시작하죠. 튀어오르는 위치가 처음에는 동전이 뭐 이렇게 뒤집어졌다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동전이 이제 살짝 이렇게 서기 시작해요. 서다가 더 연습을 하면 동전이 뒤집어지기 시작하고, 이게 더 되면 튀어오르기 시작하고, 완전 연마를 하면 높이 이제 튀어오르게 되는 것인데, 네. 연마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몇 년 전에도 되게 이제 그 마술사 아닌 일반인들한테도 좀 유행하던 거였고 하니까, 연마하는 방법은 이제 저의 경우에는 일단 어떻게 하냐면, 자, 그 동전을 먼저 이 머스패스 위치에 놓고, 이거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굳은 살이 박히게 돼요. 물집이 이제 잡혔다가 이게 터지고 굳은 살이 박히게 되는데, 그리고 굳은 살이 박힌 뒤에 더 연습을 하다 보면 굳은 살이 이제 벗겨져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깨끗하잖아요. 굳은 살조차도 다 없어져요. 하지만 없어졌지만 여기는 이제 근육은 이 방법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굳은 살이 없어졌지만 동전이 이제 강한 압력에 의해서 굳은 살이 없어도 튀어오르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고 나서 뭐 이렇게 연습을 하거나, 근데 이거는 너무 좀 손을 상하게 할 수 있고 쇠독도 오를 수 있으니까 좀 추천하지 않은 방법이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튀어오르는 것만 많이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동전이 미끄러지기만 하다가 나중에는 동전이 약간씩 서다가 다음에는 동전이 뒤집어지다가 그 다음에는 튀어오른다는 거죠. 튀어오르게 할 때는 약간 이제 뭐 반동을 주면, 즉 이제 약간 위로 올리면서 하면 좀 더 이렇게 높이 튀어오르는 부분도 있고, 이것을 이쪽 손으로 잡게 되면 더 신기한데, 사실 뭐 좋은 머스패스는 아예 테이블에 댄 상태에서 요것만 움직였는데 팍 하고 튀어오는 거라고 해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사실 상당히 많은 굳은 살과 물집이 이제 붙였다가 떨어져야 되겠고, 근데 일단 이런 거는 이제 그 동전 마술을 하기 전이나 아니면 뭐 하는 중간에 뭐 넣을 만하죠. 예를 들어 지금까지 배운 걸로 뭐 루틴을 예를 들어서 해본다고 한다면, 먼저 뭐 동전을 이쪽 손에 숨기고 있다가 동전이 저기 뭐 이런 동전을 가지고 다니시네요. 핑거팜 프로덕션이죠. 근데 이 동전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불어보실래요? 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불어줬을 때 사라지고 다시 신호를 보내면 나타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다시 이렇게 튀어오기도 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술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뭐 이상인지 검사해 보셔도 됩니다. 했다가 뭐 이런 동전을 이제 그 빼돌린다고 하니까 좀 저렴하네요. 스틸을 해서, 자 그럼 이 동전 같은 경우에는 엽전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뭐 동전 하나 이것까지 해서 두 개를 이용한 마술을 할 때 그냥 이것만 하는 것도 물론 충분히 신기하지만, 그 중간에 코인 플러리시나 이제 머슬 패스 같은 게 들어가면 좀 더 이제 신기함으로 좀 재밌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지금까지 동전 마술 기초 강좌였고, 이제 시즌 2에서 본격적인 뭐 루틴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실 텐데, 거기에 앞서서 이제 여기서 배운 기술들만 이제 먼저 연습을 하다 보면, 연말을 완벽하게 했다면 배우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전 기초는 여기까지였고요. 시즌 2에서 뵙겠습니다. 마술사 윤일수 김영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시즌 1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시즌 2에서는 새로운 기법들과 기술들을 익히시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지나치게 또 너무 어렵지 않은 그런 연출 위주의 렉처들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거 대체 도대체 어디서 배우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궁금했던 그런 동전 마술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동전 마술의 5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동전이 나타나는 어피어링, 동전이 사라지는 베니시, 그리고 동전이 이제 이동하게 되는 어크로스, 그 동전이 바뀌게 되는 체인지, 뿐만 아니라 이제 동전의 위치가 바뀌는 트랜스포지션까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연출하는지, 그리고 나아가 이제 이런 걸 실전 공연용으로 사용을 하면 이제 또 어떻게 쓰는지 그에 대한 팁까지 이제 물론 이제 100% 한국어로 렉처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시즌3에서는 시즌1과 2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이제 가프코인과 기믹들을 중점적으로 다뤄볼 건데요. 동전 마술의 가장 대표적이고 필수적인 도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익스펜디드 쉘, 그리고 카퍼 실버 더블 페이스 코인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오키토 박스, 보스톤 박스 같은 코인 박스류, 그리고 호핑 하프 달러, 여기에 더 나아가 실버 카퍼 브레스 트랜스포지션 같은 이런 기믹 도구들까지, 이런 도구들의 가장 기초적인 사용법과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이 도구들로 할 수 있는 가장 신기한 응용 연출까지 동전 마술 도구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단순히 쉽다 어렵다 그런 정도를 얘기하자면은 아무래도 시즌 1보다는 높고 시즌 2보다는 살짝 쉽다고 할 수 있는데요. 솔직히 제 생각에는 기믹을 사용하는 이유는 솔직히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일단 손기술로만 하려는 그런 굉장히 그런 어려운 현상들을 훨씬 쉽고 초보자들이 접하기 좋은 그런 안정적으로 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는 일반 동전으로 그렇게 표현하기 힘든 그런 불가능한 현상들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시즌3 강좌가 가프를 통해 기술적인 한계하고 현상의 제한을 모두 무너뜨림으로써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